카이, 같이 그림책 보지 않을래? 게르다가 카이의 다락방 창문을 두드렸다. 카이는 게르다가 내민 그림책을 흘낏 보더니 입을 비죽거렸다. 애들이나 보는 그런 책 흥미 없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카이는 창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것을 보자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카이는 외투를 벗어 땅바닥에 펼쳐놓고 눈송이가 쌓이기를 기다리더니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들었다. 뒤쫓아온 게르다도 돋보기를 들여다보았다. 아, 눈송이 정말 아름답다. 그렇지? 카이가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곤도가 없어질걸 뭐. 카이는 외투에 묻은 눈을 탈탈 털더니 집으로 들어가 썰매를 가지고 나왔다. 광장에서 썰매나 탈 거야. 카이는 쌩하니 광장 쪽으로 사라졌다. 게르다는 카이를 부르며 사정없이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서 있었다. 광장에서는 남자아이들이 마차 뒤에 썰매를 묶고 달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카이는 얼른 썰매를 끌고 광장 한가운데로 갔다. 그때 커다란 썰매가 카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얀 썰매에 하얀 모자를 쓰고 하얀 외투를 입은 여자가 카이에게 손짓을 했다. 자신의 썰매에 카이의 썰매를 묶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카이는 얼른 하얀 썰매의 꽁무니에 썰매를 묶었다. 하얀 썰매는 곧 광장을 천천히 두 바퀴 돌았다. 눈보라를 헤치며 썰매가 쏜살같이 미끄러져 나가자 카이는 함성을 질렀다. 야호! 신난다! 광장의 아이들이 카이를 부러운 듯 바라보았다. 하얀 썰매는 점점 속도를 높이더니 이내 광장을 벗어났다. 사거리를 지난 썰매는 도시를 빠져나갔다. 눈송이는 점점 굵어져 카이는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카이는 너무 무서워 썰매를 붙들고 바들바들 떨며 소리쳤다. 당장 멈춰요! 이제 그만 내려주세요! 그러나 카이의 외침은 눈보라에 묻혀버렸다. 카이는 하얀 썰매 꽃무늬에 자신의 썰매를 묶은 매듭을 풀려 했다. 하얀 썰매의 여자는 카이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얀 썰매는 점점 더 속도를 냈다. 카이의 작은 썰매를 꽁지에 매단 채 바람처럼 내달리더니 호공이로 날아갔다. 겁에 질린 카이는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떠오르는 거라고는 구구단뿐이었다. 썰매 주위로 휘휘 몰아치던 눈송이들이 점점 커지더니 커다란 닭으로 변했다. 하얀 닭들이 아래로 곤두박질 치자 큰 썰매가 서서히 멈춰섰다. 하얀 썰매를 몰던 하얀 외투에 하얀 모자를 쓴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이에게 다가왔다. 가까이에서 보니 어딘지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아, 그래 맞아. 지난해 겨울 눈이 쏟아지는 창밖에서 내게 손짓을 하던 사람이야. 난 눈의 여왕이란다. 이리 오렴. 눈의 여왕은 하얀 외투로 카이를 감쌌다. 그러고는 카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카이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곧 괜찮아지더니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눈의 여왕이 다시 카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자 카이는 이제까지의 기억을 모두 잃었다. 게르다는 물론 이웃집 할머니, 가족에 대한 기억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앞으로는 네 이마에 입을 맞추지 않을 거야. 내가 또 입을 맞추면 너는 죽게 될 테니까. 카이는 고개를 들어 눈의 여왕을 바라보았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눈의 여왕은 이제는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눈이 저절로 감겼다. 가위를 태운 눈의 여왕의 썰매는 먹구름 속을 날아 숲과 호수와 바다와 육지 위를 번개처럼 지났다. 가위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세 번째 이야기. 요술쟁이 할머니의 꽃밭. 카이가 눈의 여왕의 썰매를 타고 사라진 뒤 게르다는 카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 카이를 마지막으로 본 광장에 썰매 타던 아이들은 카이가 하얀 썰매를 타고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했다. 그 뒤로 카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카이의 부모와 게르다, 카이를 아는 모든 사람이 눈시울을 적시며 카이를 기다렸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도록 카이가 나타나지 않자 사람들은 카이가 강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했다. 여느 봄처럼 따스한 햇살이 다락방 정원을 비추었지만 카이의 창문은 굳게 닫혀 열릴 줄 몰랐다. 게르다는 장미 덩굴 아래 앉아 중얼거렸다. 카이는 정말 죽은 걸까? 아니야, 카이는 죽지 않았어. 제비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맞아, 카이는 죽지 않았어. 막 꽃망울을 터뜨린 장미도 말했다. 게르다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카이는 살아있어.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게르다는 아직 잠들어 계신 할머니의 뺨에 입을 맞추고 아끼는 빨간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다. 게르다는 사람들이 카이가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는 강으로 갔다. 내 빨간 구두를 줄 테니 카이를 돌려주렴. 게르다는 가장 아끼는 빨간 구두를 벗어 강에 던졌다. 하지만 구두는 곧 물살에 떠밀려서 다시 게르다 앞으로 되돌아왔다. 마치 자신은 카이를 데려가지 않았으니 빨간 구두를 가질 수 없다는 듯 했다. 자신이 멀리 던지지 못한 때문이라고 여긴 게르다는 갈대숲에 세워져 있던 작은 배에 올라 다시 빨간 구두를 힘껏 던졌다. 그때 배가 강으로 서서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게르다가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배는 이미 강가에서 멀어진 뒤였다. 어쩜 좋아. 당황한 게르다는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 강물이 날 카이에게 데려다 줄 거야. 게르다는 눈물을 훔쳐냈다. 마음을 가라앉힌 게르다는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강가에는 지천으로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들이 짙은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양과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언덕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 있었다. 배는 곧 커다란 벚나무가 있는 어느 정원을 지났다. 정원에는 예쁜 창문이 달린 초가집이 있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게르다가 소리치자 아름다운 꽃이 그려진 모자를 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달려나왔다. 아이고 얘야, 위험하구나. 할머니는 얼른 꼬부랑 지팡이를 뱃머리에 걸어 잡아당겼다. 게르다는 맨발로 보드랍고 따뜻한 흙을 내디뎠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말해주련? 게르다는 할머니와 정원을 걸으며 지금껏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다. 혹시 카이를 보셨나요? 못 봤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곳을 지날 거야. 여기서 기다리는 게 어떻겠니? 참, 배가 고프겠구나. 안으로 들어가 버찌 좀 먹으렴. 지친 데다 배가 고팠던 게르다는 할머니가 준 버찌를 허겁지겁 배가 부르도록 먹었어요. 할머니는 게르다가 버찌를 먹는 동안 황금 빗으로 게르다의 머리를 빗어주었다. 너처럼 예쁜 여자와
아이와 살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린 정말 정답게 잘 지낼 거야. 이상하게 할머니가 게르다의 머리를 빗겨줄 때마다 지난 일들이 희미해졌다. 카이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했다. 할머니는 사실 요술쟁이였다. 나쁜 요술쟁이는 아니었지만 게르다를 보자 함께 살고 싶은 욕심에 그만 황금빛으로 요술을 부려 게르다의 기억을 모두 지운 것이었다. 할머니는 혹시나 게르다가 장미를 보고 카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까봐 정원의 장미도 모조리 땅속에 숨겼다. 게르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자 할머니는 게르다에게 꽃밭을 보여주었다. 정원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꽃이 한데 어우러져 피어 있었다. 게르다는 해가 질 때까지 꽃밭을 뛰어다니다가 밤이 되면 보라색 제비꽃으로 속을 채운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 게르다가 정원에 피어있는 꽃 이름을 전부 알게 되었을 때였다. 게르다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뭔지 모르게 허전했다. 이유 모를 허전함이었다. 하루는 게르다가 요술쟁이 할머니의 흔들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모자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정원에서 보지 못한 꽃이 눈에 띄었다. 장미였다. 할머니는 정원의 장미를 모두 땅속에 숨겼지만 미처 자신이 쓰는 모자에 그려진 장미는 놓쳤던 것이다. 게르다는 정원으로 달려나갔다. 이 정원에는 장미꽃이 한 송이도 없어. 뭔가 허전했던 것은 장미꽃이 없기 때문이었어. 왜 장미꽃이 없을까? 게르다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파 눈물이 흘러내렸다. 게르다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장미가 묻혀 있는 땅에 떨어지자 땅속에 숨어있던 장미들이 일제히 솟아올라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 장미꽃이 피어나자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카이! 어서 카이를 찾으러 가야 해. 게르다는 붉은 장미꽃에게 물었다. 카이가 어디 있는지 아니? 카이는 정말 죽었을까? 장미꽃은 붉은 꽃잎을 흔들며 대답했다. 카이는 죽지 않았어. 땅속에서 살 때 죽은 사람들은 모두 만나 보았는데 카이는 없었어. 고마워. 게르다는 장미에게 손을 흔들며 정원을 가로질러 달렸다. 정원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힘껏 밀자 녹슨 빗장이 부서지면서 문이 활짝 열렸다. 강에게 빨간 구두를 주었기 때문에 게르다는 맨발이었지만 가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상관없었다. 게르다는 쉬지 않고 달렸다. 달리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요술쟁이 할머니는 쫓아오지 않았다. 한참을 달린 게르다는 널쩍한 바위에 걸터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여름은 어느덧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항상 햇살 가득한 정원에서 사철꽃을 보느라 시간이 이렇게 훌쩍 흘러버린 것을 몰랐다. 세상에,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니. 벌써 가을이라니. 게르다는 일어나 다시 길을 나섰다. 게르다의 발은 이내 상처투성이가 됐다. 추수가 끝난 들판은 더없이 황량하고 쓸쓸했다. 몰아치는 찬바람에 단풍이 든 나뭇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졌고 꽃은 시들어 모두 자취로 감추었다. 게르다는 옷 속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시른 어깨를 움츠린 채 걷고 또 걸었다. 가여운 게르다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외로운 여행을 계속했다.